안녕하세요.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이고요. 라디오 진해살롱 새해 들어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한 저녁 7시 조금 넘었네요. 녹화하러 오다 보니까 속천 쪽으로 지는 태양이 오늘따라 더 붉고 아름답던데 보셨나요? 진해는 일출도 석양도 모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차역 진해역이고요.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 마을 라디오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 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심 방송입니다. 오늘도 진해역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경남대 건축학과 박진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저랑 가끔 뵙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자기소개 한번 직접 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박진석이고요. 이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방학이에요. 방학이라서 그쵸? 학교? 네. 방학이라서 조금 수업을 안 하는 여유를 조금 가지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학년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그래도 잠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방학이라서 좋네요. 졸업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곧 졸업이죠. 네, 맞아요. 뿌듯하시겠어요? 또 한 번씩 이렇게 졸업하고 제자들 배출하고 그러면요? 그렇죠.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 보내면은 저를 욕하지 않을까. 부모 마음 같겠죠. 네, 뭐 맞아요. 바다로 이렇게 내보내는 네, 맞아요. 험한 바다로 내보내는. 뭐 바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책도 내셨죠. 네. 제가 이제 그 북콘서트를 해서 저도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저자 북콘서트 사인회가 아니라 네. 아이돌 팬 사인회 같아서 이거 잘못 들어갔나 했어요. 학교에서는 네. 조금 제가 보던 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의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꽤 친근한 스승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학교에서는 이게 제가 학생들의 친구 같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동시에 또 무서운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뭐 학생들과 좀 근접해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이번에 나온 책이 어글리 뷰티. 네. 여기 이제 앞에 제가 갖다 놨는데요. 네. 책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원래는 여행 책자를 적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남 지역에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남의 건축물들을 봤을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을 적고자 했었는데 실제 적으면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항상 곁에 두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건물들 중에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을 조금 소개하려고 적은 책이기도 합니다. 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김중업 건축가 설계네요. 맞아요. 네. 예, 책 읽고서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지역에 있는데도 잘 몰랐네,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책 제목이 어글리 뷰티, 네. 뭐 못생긴 아름다움이라고 네. 얘기해야 될까요? 네. 이 책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좀 의미심장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셨을까요? 제가 건축을 한 지가 한 20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실무를 하건 지가. 제가 이렇게 보고 굉장히 아름다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좀 특별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굉장히 감탄했을 때 주변에 약간 싸늘한 반응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니? 라고 하면은 그게 왜 아름다운가요? 못생긴 것 같은데 라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 시선이 뭔가 잘못되었나, 내가 좀 약간 사차원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실무를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아 내가 생각한 아름다움의 영역이 있구나. 그들의 생각에는 못생겼을지 모를지언정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사실 책을 적으면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해놨던 거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여행기 뭐 이런 거였죠. 여기 원래 제목은 네. 경남 건축 여행기 뭐 이런 진짜 보링한. 그런데 적다 보니 아 이걸 사람들이 알고 공유를 하면 참 그분들이 좋아하시거나 또 자랑스러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념이라기보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들 아직 미발견된 아름다움들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안에 있는 건축물 안에 있는 아름다움, 숨겨진 아름다움을 좀 드러내서 보여주고 네. 싶다라는 의도였다라고 이제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책에 이제 진해 해군교회도 있고 진해 보태가도 있고 이제 이 진해 건축물을 비롯해서 한 17개의 건축물하고 4개의 길을 소개를 하셨어요. 네. 이 중에 이제 특별히 마음이 가는 곳, 의미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그렇죠. 그럴까요? 뭐니 뭐니 해도 보태가죠. 그러시겠죠. 보태가 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보태가는 일단 제가 무시했어요. 제가 처음에 보고 뭐 이런 건물을 고쳐 이거는 철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네. 못생겼었거든요. 초반에 처음에는 예, 더럽고 공사 전에 기억해요. 네,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뭐 좌우 대칭 비례도 맞지도 않고요. 네. 뭐 이상한 창문들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철거 공사를 함께 했거든요. 네. 그 건물을 이제 천장부터 하나씩 뜯는데 여러 가지 시대별로 이렇게 오브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누군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한번 그려봤더라고요. 창문을 설치하기 전에 어디다가요? 합판 위에다가. 합판에다가요. 근데 그게 아까우니까 쪼개가지고 쓰셨더라고요. 벽을 만들 때. 네. 그래서 스케치들이 이렇게 깨진 조각들이 여러 조각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을 때 공들여서 지은 집이구나. 나는 못생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 철거 공사를 하고 이제 민낯을 보잖아요. 민낯을 봤는데 이게 한 번에 만든 건물이 아니고 한 100년 정도 시간을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만든 산물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모르고 그냥 함부로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책을 적으면서도 좀 공들여 적고 싶었던 건물이 이제 보태가여서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봤을 때 밋밋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못생겼던 건물들을 실체를 싹 다 알고 나면은 약간 그 떨려오는 그 전율을 네.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준 건물이 보태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뜯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런 이제 그렇죠. 이야기가 숨겨 있었다는 것을. 맞아요. 네. 근데 보태가 건물이 좀 독특하기는 해요. 네. 이제 이 입구 쪽 우리 그 들어가는 현관 쪽은 좀 현대식의 그 높은 층고의 그런 건물이고 또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우리 사무실 있는 그쪽은 옛날 건물의 그 지붕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 속에도 100년의 이야기, 100년의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네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아마 차곡차곡 그 안에 기록이 남아 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 이렇게 안에 내벽을 볼 수 있는 이 창을 만들어서 벽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간을 만들어 맞아요. 놓으셨죠. 네네. 아, 보태가가 뭐 이제 충무지구 현장지원센터가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쓰는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그런 수많은 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저도 이제 진해 주민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 책 속에 있는 그 사진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아 그러셨던가요? 사진 직접 찍으셨다고요? 아, 네. 뭐 일단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죠. 자진 네. 포토그래퍼를 고용하면 뭐 그렇게 고용할 수 있는 예산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제가 찾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진 라이카로 찍으면 그건 약간 반칙 같겠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색감과 뭐 이런 것들. 핸드폰이 잘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것만큼은 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범한 카메라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각도로 왜곡 없이 편집도 최소화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 샷이 또 정면 샷이에요. 네. 측면 샷이나 과장된 샷을 제가 거의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왜곡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이렇게 읽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제 원래 의도가 책의 의도가 네. 이제 건축물의 여행 사진처럼, 그러니까 여행 에세이처럼 소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시던 아이폰으로 네. 여행 가서 찍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보여주신 거 네.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제가 이제 보기엔 이 사진의 앵글들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가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나오지 않나라는 사진들이 꽤 있었어요. 아, 또 이제 그렇군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보지만 주목해서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양덕성당 네. 소개하는 장 맨 앞에 보면 네. 그 붉은 벽돌 네. 모양의 사진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벽돌 모양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책 안에도 이 기단부의 벽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 표지 사진 네. 뭐 일일이 손으로 만든 벽돌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수제 네. 벽돌인 거죠. 어, 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지금도 수제 벽돌 팔아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제 벽돌은 이제 손으로 거푸집을 떠가지고 손으로 부은 거를 뜻하는데 네. 사실은 양덕송당 안에 있는 것은 그 시대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기술이 중소기업에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제가 제 그 실무 경험상 벽돌이 와서 현장에서 또는 그 공장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왔을 네. 거를 제가 상상을 했더니 그게 이윤도 남지 않고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굉장한 적자가 될 수 있는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벽돌을 그렇게 만들고 또 그게 사선으로 쌓기는 진짜 힘든 과정일 텐데 네. 그 하나하나 벽 하나를 오차없이 거진다 완성도가 높게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좀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네. 그 이 안에 이제 이 저 양덕성당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이죠. 네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의 네. 작품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아마 그 벽돌을 만든 수많은 노동자들이 네. 같이 만든 네. 그런 성당이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책 속에 나오는데 이 말로 풀어서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좋았던 사진이 우리 표지 사진이에요. 지금 우리 화면에도 보이죠. 여기 앞에 보이는데요. 어글리 뷰티. 네. 이제 표지 사진이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진주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네. 옥상 바로 아래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사진 전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진주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이죠. 맞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공간이 특별히 가서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공연장을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요. 네. 들어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사실은 건축가로서는 당연히 뭐 그 공연장 이외의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본관 옆에 그 보조동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행정사무하는 사실 그 건물이 한 동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마치 입구가 분리되어 있고 이쪽은 사무동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네. 원래 김종호 건축가가 그 하나의 유기체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업무 공간과 공연 공간과 네. 지원 공간이 유기체 조직처럼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운영동에 있는 그쪽 사이드 들어가서 몰래 2층 레벨을 올라가게 되면은 공중 광장들이 펼쳐져 있어요. 돼 있어요.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 공중 광장들에서 광장 상부로 올라갈 때마다 저런 전위 공간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작은 공간에서 저런 살짝 이쁜 공간을 통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네. 또 한 번 또 다른 공간을 통해서 확 바뀌면서 전환을 만들어셨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두는데 네. 거기서 보는 계단실 공간이라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 순간의 찰나에 딱 지나갈 수 있는 그 딱 계단 참에 서서 보는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은 이거는 계단 참이라기보다는 너무 안방 같은 공간이다 하고 사진 찍었던 게 지금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제 좀 표지 그림 보고서 굉장히 이제 잘 표지를 선택을 했다. 그런가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요번에 이 책이 첫 번째 책이잖아요. 네. 첫 번째 집필한 책인데 의미도 있겠지만 힘든 점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는 건 많이 그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연구를 하면서 제가 진에 관한 논문을 적어서 학회에 기고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제 글을 어떤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 평가를 하셨을 때 네. 콘크리트 같은 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진짜 이빨 하나 들어갈 거 없는, 나쁘게 얘기하면 나만 떠드는 나의 주장이 강한 글. 그럼 뭐 그걸 가지고 오케이 뭐 자기가 주장하는데 뭐라고 하겠어라고 할 만큼의 강한 글이라 독자가 읽으면은 고구마 한 1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의미가 뭐냐. 전 칭찬인 줄 알았는데 네. 콘크리트 같은 글은 저희한테는 좋은 글이거든요. 답답하다로 들리는데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저는 와 네. 정말 스트럭처 구조가 단단한 글이구나 네. 칭찬하셨구나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읽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문체를 바꾸는데 거의 한 8달 걸렸어요. 그 대표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깨칠 때쯤이 언제였냐면 11월 그 출판이 그 11월에 나왔잖아요. 그쵸. 지난달에 네네. 콘서트 10월 했으니까. 10월 달 정도에 거의 마쳤어요. 그래서 네. 진짜 그 출판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글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읽을 만한 글이 나오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점이 특별히 아쉬우셨나요? 다음에 보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단 자꾸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어글리 뷰티라는 생각을 좀 더 솔직하게 적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용기, 두 번째는 그런 글을 좀 이렇게 좀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쓰는 능력, 요게 조금 그때보단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책이 나오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책을 쓰신다면 어떤 내용의 책을 쓰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사람에 대한 공간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원래 대중서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거의 전공서적에 가까운 거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사람에 대한 아까 여기 있는 내용들도 보면은 그 만든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도 좀 참첨이 좀 들어가 있는 네. 편이거든요. 근데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완월 달빛다방 같은 경우도 만들 때 있었던 사람들 그 전에 80년대 있었던 사람들 그 얘기가 제가 다 기록은 해놨어요. 네.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제가 적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책을 냈으니 좀더 공간과 경남에 있는 건축 중 사람과 공간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히려 드러날 수 있는 책을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했습니다. 좀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달빛다방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이시잖아요. 한 10분 정도 되시나요? 10분 정. 예.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고 그 네. 공간 속에 그런 걸 좀 기록을 더 재미있게 네. 다음 책에서 해주시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이 책에서도 네.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 낡고 뭐 볼품 없고 하지만 잘 뜯어보면 열어보면 그 안에 뭐 스케치가 들어가 있고 뭐 기록이 있고 뭐 이런 그런 건물들이 의미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 주민들은 그 건물들의 가치를 그렇게 알아보기 어렵고 이제 오래된 건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죠. 항상 맞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알아봐주고 또 기록해주고 또 이런 것이 있다.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굉장히 지역의 건축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요. 시리즈로 쭉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좀 지금 말고 이것 말고도 이제 그 제가 찾아놓은 건물들이 있는데 한번 네. 좀 주제에 따라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이 주제는 조금 한번 유지를 하면서 네. 소편 시리즈로 가면서 조금 더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건축과 함께 그 스토리가 좀 많이 들어가면 네, 다음 책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원래 건축가가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 좀 궁금하네요. 꿈이 원래는 꿈이요? 뭐였어요? 원래는 국경 없는 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오,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요. 네,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네. 그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는 뭐 돈 뭐 이런 거 그 당시 청소년 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 중에서 음, 가장 멋있는 잡이 의사인 것 같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제 옆집에 있는 형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그 멤버기도 했었고 아, 네. 한 5, 6년 동안 그 형의 이제 인생을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기로 사실은 공부를 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 입시철이 와서 쟤랑 같이 공부하는 옆에 짝지가 건축가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결국 의대를 갔지만 이제 의대 지망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세뇌를 당했어요. 건축가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서 적기 전날에 제가 의대를 적겠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놓고 제가 그냥 건축가를 지원을 뭐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뭐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를 제 마음대로 지원을 하고 집을 왔죠.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네요. 일단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구도 아, 있었고. 그렇죠. 좋은 영향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의사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끔 아니, 하긴 하는데. 의사도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 좋은 길로 잘 인도하는 네, 친구가 네, 곁에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생을 변화시키는 친구가 점점마다 있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건축을 하는 이 일이, 건축이라는 일이 음. 어떠신가요? 내가 잘 선택해서 왔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저는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혼자 작업을 해도 뭐 주말에 작업을 해도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재생이 사실은 건축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게 뭐 네. 경제나 아니면은 뭐 이런 행정학에 가까운 거였는데 나름 건축의 역할도 제가 찾아보니까 또 있어서 또 그런 음, 역할을 또 지내서 하게 되는 것도 참 의외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확장성 있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연결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거에 건축이 굉장히 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나이 드니까 좀 드네요. 지금 이제 네, 창원시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이제 진해 원도심의 충무지구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네, 계시는데 도시재생 전문가세요, 지금. 그렇죠. 네. 어쩌다가 이제 그러면 이 건축과 도시재생이 같은 거는 아니니까 어쩌다가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건축가잖아요. 이게 네. 라이선스도 있는 건축가인데 일단 시작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서는 사실은 건물의 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의해서 그 과정을 이끌어내느냐가 그냥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모든 건축 과정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축을 거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재개발 사업, 그 영국에서 이제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커뮤니티가 무엇인가를 그 클라이언트, 그 상업적 클라이언트죠랑 네.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네. 어, 무엇이 개선이 되어야 이웃 음. 관계가 좋아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음. 이게 상업적 클라이언트 돈을 벌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도 그런 일을 하니 저는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주민 의견을 듣고 뭔가 하는 전문가를 도시재생 전문가라고 한국에서는 음. 규정을 하길래 제가 쟤를 규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너는 그렇게 하는 거면 넌 도시재생 전문가야 그렇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첫 번째 반응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전문가 박진석은 알고는 있었는데 건축가 박진석은 처음 봤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요. 건축가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진짜요? 내가 나는 건축가 교수인데 도시재생 전문가는 맞는데 네. 건축가였구나 박진석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좀 하여튼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 이제 영국의 AA 네, 건축학교를 나오셨죠. 네, 이제 상당히 유명한 네, 건축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네, 이제 그 영국에서 하셨던 이제 건축 프로젝트들이 이제 네, 이 안에 책에도 좀 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주택의 프로젝트도
있죠.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 진해에 있는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완월의 달빛 다방과 같은 이런 사회적 주택을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지금까지 했던 이제 건축 작업 중에 의미 있는 작업이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일까요? 저는 한국에서는 완월이 제가 가장 제 비전을 투영한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요. 영국에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천이죠. 네. 이게 키드브룩 재생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제 역할이 있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가난한 자가 왜 도시에 살면서 자기의 자부심을 갖지 못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돈이 네. 없으면은 쭈글쭈글 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사실 영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주택을 훨씬 더 아니면은 중산층과 비슷하게 차별화되지 않게 인면의 재료나 설계나 디자인을 가지고 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가 영국의 그때 사회적 주택 모토거든요. 네.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건축적인 모토를 제가 한국 와서도 그 소득 격차가 심한 지역에 한번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의 동의를 구하고 만든 어떤 그런 과정들 한국화시켜서 만든 그런 과정들이 있기에 사실은 그 두 개의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커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완월 달빛다방 그곳이 왜 그런 모양으로 건축되었는지가 조금 이해가 돼요. 뭐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어떤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세계 단독 주택처럼 네. 이렇게 보이게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뭐 남양집에서 살고 싶다, 창문에 해가 좀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네.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 있고 네. 또 그러면서도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마당과 같은 공간이 또 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곳에서 뭐 음악회도 하고 춤공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평상시의 생각들이 이 건물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게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건축가로서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꿈이라고 할까요? 일단 그 꿈을 조금 정비를 하기로 했어요. 네. 예, 그 제가 진해를 이제 맡으면서 이제 그 사실은 그거보다 큰 커뮤니티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진해 살롱 아시잖아요. 진해 알죠. 살롱. 예, 제가 원래 이 수많은 건물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1000개 살롱을 만들면은 완월에 1000개가 만들어지는 도시면은 정말 훌륭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건축은 그거를 품어주는 공간일 것이고라고 했었는데 1000개까지 못 만든 것 같아요. 예, 몇 개 만드는 것도 너무 힘겹게 만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좀 공부가 되지 않은 저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계획적 부족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공동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공동체들이 도시에서 그 공간을 재밌게 만들면서 좀 풍요로운 도시, 작아지더라도 재밌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그 도시에 도움이 되는 건축가가 되는 게 원래 가진 꿈인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편하게 생각하려고요. 이게 되겠냐? 이게 이제 뭐 네. 건물을 짓는 거는 물리적으로 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해살롱도 해봤지만 그 네. 안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결국 건물을 이제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같이. 네. 건축가가 하드웨어는 만드는데 그 안에 이야기를 만드는 거 1000개의 이야기 진짜 어렵죠. 네, 저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교수님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워도. 맞지만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군이 많으면은 저는 네.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남 지역에 우군 찾기가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아군적군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실신이에요. 아니 이게 우군이라 하면은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전 다 우군이에요.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빼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월 같은 경우도 저를 도와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제가 실제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저랑 완전히 다른 분들인데 네. 이게 흥미로운 거는 그 지역이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어요. 그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재밌겠네라고 그게 모아지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마산에서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조금 자만했을지도 몰라요. 하면 되지 뭐 안 될 거 있겠네 했는데 실제로 그게 다양성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완화는 하나였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많은 소위 그 우군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 사람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구나를 참 네. 늦게 깨달았죠. 저는 힘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이제 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설득을 하고 이해를 맞아요. 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정 없이 결과를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쪽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 과정이 사실은 진해살롱이라는 과정인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민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들이 기존에 있고 진해는 지금 좀 만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가능성이 더 많겠죠. 진해가 앞으로 만들 것이 많으니까. 저는 진해가 이제 시작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마음이 성급하면은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네. 앞으로 아마 이제 네. 좀 어려움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충무지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센터장이신데 네.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마지막 해죠. 네. 올해 마무리는 어떻게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재생에서 잘 일하는 이제 부사는 잘 안 쓰는데 그럭저럭이라도. 그냥 마무리가 잘 되느냐. 네. 이게 재생이 어쨌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5년 만에 재생이 된다는 건 도시도 전 세계에 없을 거니와 그 대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10년, 20년 이어질 수 있게끔 이제 그 준비를 다 해놓는 작업인데 올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점 공간이 만들어지고 아까처럼 1000개의 커뮤니티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그래도 그 없는 아무도 없던 진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씨앗이 돼야 되는 과정, 그게 공공의 어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인정을 좀 받아서 다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계속 밀어주는 그 과정까지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아마 좀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됐고 저희가 이제 가을에 축제도 할 거나 이런 것들도 작년과 달리 뭔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사람을 공간에 이제 놓고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네.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1000개 이제 진해살롱 1000개 커뮤니티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씨앗을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반은 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우리 요즘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진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죠. 네. 진해가 이제 원도심이 일제가 조성한 계획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아주 오래된 역사 문화 공간들이 있고 이게 이제 2021년도에 한 10여 개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죠. 맞습니다.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또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잖아요. 네, 본격적인 시작이고 그래도 뭐 저희는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으로 저게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원래 느린 사업이에요. 네. 이게 사업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이 뭐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하는데 건물 하나당 뭐 사업 하나당 한 2, 3년이 걸리는 사업이랑 21년에 시작하고 22년에 이제 계획이 23년에 거의 계획이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추진은 이제 1년 정도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역 외곽 공사부터 해서 이제 그래도 뭐 그 이외에 인천 자전거부터 해서 이제 매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있어서 보이지는 않긴 한데 네. 이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근대 건축물들이 정비가 많이 될 뿐 아니라 이게 중원로를 중심으로 군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 창작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진해에 새롭게 생길 것 같아요. 네. 그 과정까지 이어지게끔 지금 창원시가 또
남북권 관광 벨트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아마 최근에 발주해서 아마 네. 붙일 거고 그건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들 뭐 문체부에서 지원한 사업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는 뭔가 공간을 운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게 문화재 거는 전부 다 하드웨어지 실제 운영은 지원을 안 해줘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게 같은 공간에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같은 공간에 네. 시너지를 묶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업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앞으로 제가 올해 끝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3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한 3년 정도에 집중 투자되고 실제 현장에 작동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음.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끌어 나가면은 3년 뒤에는 꽤 괜찮은 어떤 새로운 근대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충무지구 뉴딜 사업에 이어서 네. 이제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까지 진해 원도심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큰 고민은 이 공간 활용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역사문화 공간들을 자생이 가능한 네. 공간, 네. 뭐 지속 가능한 공간 활용 위해서는 뭐 여러 곳에서 이제 뭐 고민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일단은 민간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민들의 참여가 하기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공공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기가 신뢰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진해 지역에서 심한 거는 그 두 개 공공과 행정가 주민과의 그 이해도 차이가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설명이 잘 되거나 이해를 잘 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두 개에 대한 접점을 조금 가깝게 된다면 사실은 요렇게 진해 우리 주민들 속에서도 뭔가 공간을 재밌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끼리는 누가 누군지도 누구는 아니다는 것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해에 있는 청년, 뭐 중년, 장년 이런 분들 중에서 공간 운영하실 분을 발굴을 해서 선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만들어서 탑다운으로 내려오게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행정은 사실은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좀 보고 예를 들어 진해 라디오 같은 경우도 지속 가능성의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그래도 이 컨텐츠가 유지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면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그 두 개의 주체가 뭔가 협력적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여야 창원시에서도 그 소리가 민의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확인하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마산이 그걸 잘해요. 네. 예, 민의를 끌어올리고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데 진해가 약간 조금 추상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약간 아쉽게도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게 올해는 그렇게 하면서 내년 3년 동안에는 우리가 만든 조직들, 우리의 진해에 있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공간을 조금 점유하면서 이렇게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대 역사문화 공간도 뭐 관광이나 또 뭐 지역 경제 활성화나 뭐 여러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공간 자체가 주민들의 현재 삶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고 맞아요.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곳을 실제로 운영하고 이 안에서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제 물려서 가는 얘기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에 대한 고려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단체가 공동체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실행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주민들의 주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 나갈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보는 노력이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가운데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겠죠.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이들의 소통 그리고 전문가로서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맞아요. 그런 역할도 네. 특히 박진석 교수님한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노력을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해요. 뭐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제 주변에서의 바람이나 기대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소망도 좋고 또 뭐 어떤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바람도 좋습니다. 어떠신지? 이게 적당한 답변일지도 모르겠는데 올해는 앞으로는 조금 제가 앞서서 안 뛸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네, 제가 지금 진해에서 한 7년 뛰었거든요. 7년을 뛰었더니 이제 저 속도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의 속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진해를 하기 전에 저의 그 원래 그 일을 하는 방식은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완을 할 때도 할머니들이 집을 짓기를 원치 않으면 안 할게요 했어요. 100%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할 거니까 하시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건 진심으로요. 근데 제가 진해에서는 이거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걸 극복하고자 하고 이렇게 뭔가 의견을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게 맞지 않나.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저한테는 꼴랑 시간이 뭐 한 3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새로운 갈등도 많이 생기고 나는 마음이 이런데 저쪽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진짜 폭탄 터지듯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느리게 가는 게 맞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뭔가 내 속도는 느리되 뭔가 확실히 구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야 눈높이가 맞춰지는 현재 상황에서 확실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과 우리 센터가 행정이 이야기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를 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해야겠다 생각을 제가 방학 기간에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너무 거창한 걸 안 하고요. 아까 말한 어깨에 막 무거운 그런 거를 한다고 맘먹는 순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 예를 들면은 진해역에 있는 이 공간들, 그다음 TMO에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마당을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튜닝해서 맞춰가면은 조금 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민들과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좀 듣고 좀 천천히 가지만 합을 맞춰 보겠다 앞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이제 긴 얘기 했는데요. 뭐 책 얘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공공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문화 공공조성 사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 진해 마을 라디오는 저한테도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박진석 교수님께도 꽤 의미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이번 방송이 저희 방송의 세 번째 출연이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은 원래 있던 옛날 스튜디오에서 한번 출연을 하셨고 그때가 아마 이제 가을군항제 끝나고였죠. 맞아요. 그 전에 저희 2회 공개 방송 때 진해역에서 또 한번 출연하셔갖고 그때 21년도에 역사문화공간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예요. 맞아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다 다른 공간에서 지금 그러네요.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가 좀 많이 옮겨 다녔고 부침도 있었습니다. 그 맞아요. 스토리를 이제 알고 계시고요. 오늘 방송 소감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뭔가 단촐하게 저희 두 사람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앞에 누가 많으면은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여기 많은데요? 네, 사람은 없잖아요. 기계만 있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정말 이렇게 수미 쌤도 아시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정말 저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공간이라
그래도 뭔가 꽤 근사하게 만들어져서 라디오가 운영되게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저도 출연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네마을 라디오가 이렇게 여러 곳에 옮겨 다니면서 사실은 벚꽃마루에서 임시 방송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 자리에 들어와서 현재 방송을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박진석 교수님의 뒤에 애정이 있었던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 출연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해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계속해서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 건축의 거장인 르코르비지의 전시를 본 적이 있어요. 입구에 이런 문장이 써 있더군요. 전해지는 것은 사유뿐이다. 사유가 없으면 건축도 없다. 르코르비지에가 쓴 에세이에 나오는 말인데요. 세월이 흐르면 건축가도 건축물도 모두 사라지고 사유만 전해진다는 유명한 말이죠. 이 에세이에서 르코르비지에는 바다의 수평선처럼 꺾이지 않는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 기준이 되는 척도여야 한다. 그것이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다. 이 역할은 통찰력을 요구한다. 라고 말이죠. 바다의 수평선과 같이 절대 꺾이지 않는 선, 그 선과 같은 전문가. 연일 불안한 시국에 하루하루가 어수선한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 올곧은 기준이 되어주는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2025년 1월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진해살롱이었고요. 여기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이었고요. 저는 이수미였습니다.